작은 아파트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한국 할머니가 손주의 숙제를 조용히 도와주는 진지하고도 다정한 순간을 담은 가로형 캐릭터풍 일러스트. 위기의 조손가정 심리 상담을 넘어 철학 상담이 필요한 이유.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정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자, 아동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부모의 이혼, 사망, 경제적 파산,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다. 조손가정은 단순한 가족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상실과 책임이 교차하는 삶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조손가정은 부모의 부재라는 상처를 의미한다. 그 부재는 물리적 공백이 아니라 정체성의 균열로 다가온다. 왜 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으로 확장된다. 한편 조부모에게 이 상황은 노년의 계획을 수정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의무로 다가온다. 체력적 한계,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밀려온다. 이때 우리는 흔히 심리상담이나 복지 지원을 떠올린다. 물론 그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조손가정의 갈등을 현상적으로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은 증상 완화에 머문다. 아이의 반항은 행동 교정의 대상이 되고 조부모의 분노는 스트레스 관리의 문제로 축소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깊은 질문이 자리한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적 호소가 아니다.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 질문이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상담 철학은 바로 이 성찰에서 출발한다. 상담 철학은 병리적 진단보다 세계관의 재구성을 중시한다. 문제를 제거하는 대신 문제를 둘러싼 의미를 탐색한다. 조손가정에서 상담 철학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이가 겪는 상실은 지워야 할 기억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경험이다. 조부모의 희생 역시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역할이다. 조손가정의 현실은 복합적이다. 경제적 빈곤은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이다. 고령층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다. 고정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비의 료비,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만으로 정서적 균열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감정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그 감정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내가 부족해서 부모가 떠난 것은 아닐까라는 왜곡된 사고가 형성되면 자존감은 급격히 낮아진다. 조부모 역시 내면의 갈등을 겪는다. 자녀 세대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손주를 향한 연민과 책임감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 복합 감정은 때로 아이에게 향한다. 아이의 사소한 행동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양육 스트레스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축적 때문이다. 상담 철학은 이 지점을 파고든다. 나는 왜 이토록 화가 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 질문을 통해 조부모는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게 된다.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비난의 언어는 조금씩 약해진다. 상담 철학의 핵심은 해석의 전환이다. 아이의 반항을 공격으로 보지 않고 상실의 표현으로 읽는 태도, 조부모의 통제를 억압이 아니라 불안의 언어로 이해하는 관점이 관계를 바꾼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 다르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응시한다. 상실은 상실로 인정하고 분노는 분노로 직면한다. 다만 그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 경험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아이에게 상담 철학은 자기 서사를 새로 쓰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의 부재를 인생의 낙인이 아니라 성장의 조건으로 재해석하도록 돕는다.